여러분과 나라 걱정, 아이들 걱정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이승현 씨가 승리가 승리했다. 경찰 문재인 KO 패. 제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는데요. 이 영장을 쳐가지고 이걸 갖고 하이라이트를 삼겠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아주 미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도망갈 증거 인멸의 여지는 없다. 이거 뭐 경찰이 150명 넘게 투입을 했댔지만 도대체 뭘 한 거죠?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요. 경위 2명 저기 한 명 구속됐어요. 한 명 구속된 네, 거. 이거 나머지는 아니에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뭐 처음에 나오니까 나라가 거의 엎어질 것 같은 그런 뭐 모든 뉴스를 장식했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을 살 만한 이제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연예인, 뭐 스타, 그 다음에 이른바 뭐 어두운 세계, 네. 그다음에 돈, 네. 마약, 네. 여자 모든 게 관심을 매매, 쏠 수 있는 성매매. 데서 뭐 다 네, 모든 포함되어 게 있죠. 있었었지요.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았습니다만은 이거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너무 뻥튀기가 심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요. 핵심은 과연 배경의 D가 뭐느냐? 그렇죠. 승리의 뒤에가 누가 있느냐? 네. 윤총경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요. 윤총경은 어떻게 됐느냐? 경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이 이제 모든 타겟가 승리 마약으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수사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구나. 한쪽으로 몰다가 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160명을 투입을 했어요.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법원에서는 아직 이건 하다 보니까는 승리에게 가장 심하게 적용된 게 이른바 횡령 혐의입니다. 나머지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다 네. 보니까 횡령 혐의를 했는데 그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성매매 이런 것은 증거인멸 뭐 쉽게 말해서 이미 조사가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 그래서 기각을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승리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윤 총장입니다. 윤 총장님은 대체 어떻게 되셨습니까? 왜 윤 총장 뒤에 있는 조사는 하지 않습니까가 이 수사의 배경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윤 총경은 아직도 윤규근 총경은 윤모 총경으로 나와 있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부인이 받았다는 이 티켓 이거는 대가성이 없다. 네. 세상에 대가성이 없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아침에 제가 커피를 이제 마시다가 그때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미야자와 총리 집 앞에서 이렇게 뻗치기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온병에다 커피를 타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앞에 경찰이 있어서 한 잔 드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커피 한 잔도 받아서는 안 된다. 오차 한 잔도 안 된다. 근데 뭐 그 비싼 티켓을 다 하고 다 받아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왜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조그만 거 갖고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가 저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동주할님께서 승리 구속되면 승리가 다 불어버린다. 제가 보기에는 이 윤구균 총경의 뒤에도 뭐가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더구나 정준영 씨 불쌍하다고 아까 올라왔습니다. 박유천까지. 아니 세 번째로 승리는 보면 어마무시한 게 있는데 승리는 왜 이렇게 빠지고 자 승리가 아침에 이 영장 이거 기각돼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뭐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감이나 이건 없습니다. 근데 그 미소가 우리 모두를 비웃는 미소,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를 법 질서를 아주 무시하는 아주 비웃는 미소를 해서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승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없는 젊은 연예인들이 마구잡이 놀았던 연예인이란 특권 아닌 특권을 이용해서 뭐 여성들을 농락하고 한 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죠. 사건이 그쪽으로 또 갔습니다. 또 그때는 승리가 숨었어요. 그 수사는 완전히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거론된 그 이야기로 쭉 몰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몇 명이 들어가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럼 승리는 어디 가서 했는데 승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나는 이제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고 핵심은 자꾸 이제 윤모 씨라 하니까 윤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윤규근 발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윤국인 씨의 배경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를 2번이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근무한 다음에 경찰청 인사과장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아시죠? 인사권자가 최고의 권력이란 거 인사과장으로 네. 갔습니다. 그 뒤를 누가 봐줬는지 인사과장 아무나 못 갑니다. 그건 청와대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고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에서는요. 주요 보직에 대해서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뒤를 봐준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윤총경이 과연 어떻게 청와대 생활을 했느냐? 윤총경을 봐준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됐느냐? 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었으면 지금 청와대 윤총경 관련된 사람들 뭐 압수수색하고요. 뭐 휴대폰 다 털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네. 문제인 거예요. 지금 승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본질은 승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네. 네, 지금 뭐 벌써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총경까지 또 승리까지 이렇게 됐는가? 뭐 우리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자벳님, 뭐 척키 할매님, 뭐 한량님 승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진짜 윤국인을 이거는 구속해야 될 문제다. 근데 어디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거를 폭로했던 김상교 씨가요. 오늘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가 없어진 듯하다. 저는 정말 이분 얘기가 너무 가슴에 맺힙니다. 나라가 없어진 듯하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시계에서 우리나라의 법, 우리나라의 가치, 자유, 시장, 열심히 일하는 피와 땀 이 모든 것이 모래시계에서 쫙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은 왜 승리가 기각됐는가. 처음에 이런 얘기도 있죠. YG를 말하자면은 털기 위해서 최순실하고 뭐 YG하고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YG를 털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승리한테 붙어가지고 배우설을 이걸 했는데 까보니까 이게 아니네. 마치 드루킹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까보려고 봤더니 드루킹이 민주당원이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배후설. 두 번째는 경찰이 즉 이 민감용 청장이 뭐 대단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과연 진짜로 즉 자기의 피라미 한 명만 구속을 시켰지 손발을 못 자른 거예요. 손발을 자르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청와대에 그 놈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못 잘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굉장한 무리한 수사. 이런 점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글쎄요. 저는 뭐 검찰 편도 아니고 경찰 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참 그 경찰에 대해서 동의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해달라고 할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죠. 일단 평균 점수 60점은 돼야 되는데 백지로 시험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60명이 3달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데 혐의에 다툴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혐의가 완전하지 않다. 네.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 이제 경찰에 할 말 없는 겁니다. 누가 보다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사안은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해서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 지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한국에서 구속영장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과도한 거예요. 아니 죄가 헌법상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참 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일단 집어넣고 보자. 경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서.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건 아니고 핵심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게다가 배후에 관한 부분은 거의 손 놓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논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판사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 판사 그 부분은 아닌 거고 저는 지금 승리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뻥튀기가 많이 된 상태에서 경찰이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가 터졌을 때 이 정권에 대한 모든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승리권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 시계를 한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그러니까 뭐 3S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연예인들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도 그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키워놓고 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워놓고 보니까 뒷배경을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뒷 배경까지 수사를 했더라면 키운 게 값어치가 있었겠죠. 못하다 보니까 쪽을 뚫어서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아마 경찰도 저는 자기들이 횡령으로 밀어넣으면서도 아마 이거 구속영장에 대해서 약간은 의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일단은 던져본 것이죠. 또 이 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보니까 검찰도 통지를 못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낼 때는 검찰이 내는 겁니다. 검찰이. 그런데 아마 그때도 아마도 검찰도 그러나 경찰 니들 한번 당해봐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경찰 크게 창피당하고 제대로 일을 못했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장미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 것처럼 자 계란 두 개를 던진 그 우파는 김상진 씨, 네. 김상진 씨 네. 유튜브 이분은 그냥 그날로 그냥 완전히 아까도 그러니까요. 말씀했지만 LTE급으로 이제 네. 구속을 해버리고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는 물론 경찰이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이중적인 편파 수사를 하고 이중적인 부실 수사 겸 그다음에 뻥만 막 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공정성이라든가 네. 또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정말 내가 사는 나라인가 기가 막힌 거죠. 네. 예를 들면 변희재 씨 제가 얘기하지만은 명예훼손을 갖고 이렇게 징역살이를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손석희에 대해서. 그리고 김상진 씨도요. 정말 그분 유튜브라든가 그분 하는 거 보세요. 그분이 무슨 살해 협박이나 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냥 영장 그냥 딱 쳐버리고 자기네끼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때문에 딱 영장 그 자리에서 정말 LTE급으로 쳐버리고 이런 점에서 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올 초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골고루 다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죠. 공산주의에서도 이런 거 못했었어요. 다 못 사는 나라는 했지만. 네. 근데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이 안위와 그 권한 이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국민마다 이렇게 다 다르냐고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다면은 네. 황교안 대표가 저기 광주 갔을 때 물병 던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약 맞습니다.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씨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예요. 정 아래 것들이 아래 검사들이 나서면 말려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건 두 부분 있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에 대한 과잉 충성 검사들이 나섰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윤석열과 이심전심했을 수도 있고 네. 지시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윤석열이 본인이 말려야 되는 겁니다. 저건 그건 아니다. 내가 당하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검찰 정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저는 본인이 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공직이란 거 그런 겁니다. 게다가 본인이 얼마나 많은 솔직히 벼락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윗사람한테 한번 대들어가지고 영웅된 다음에 벼락출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자제를 해야지요. 그렇다 해서 그걸 구속한다? 국민들 열받게 한다?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들 열받게 한다는 것은 아까 그레이스님이 찌질하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진짜 졸렬한 겁니다. 네. 엠마님 말씀대로 우파 시민들의 손발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 그쪽에서 보낸 그 쥐약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아까도 많은 예를 들었지만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바미당에 오신한 그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저도 다행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다 아니까요. 물론 이 개개인에 대해서 호의 문제가 아니라 갈 방향에 대해서 아마 김성식 이분은 손학규 대표하고 엄청나게 친합니다. 그래서 손학규 그 경기도 지사 했을 때 부지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민주당이나 뭐 저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바미당이 어느 정도의 정리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학규 대표는 아주 뭐 씹은 맛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당이 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예단이 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이제 뭐 헤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사보임 시켰던 당사자 아닙니까? 네. 사보임 시켰던 당사자가 원내대표가 돼버렸으니 본인이 사보임 당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본인 반대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습니다. 투표란 건요. 그 사람 의견을 모아주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오신환 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켰던 네. 그 문제에 관해서의 원인 취소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모아준 겁니다. 그럼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람들 망했어. 그런데 그럼요. 이 사람이 당선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사안이 좀 복잡해졌어요.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다 이제 또 아마 반발도 일어나고 해서 당내 사정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자, 이순희님이 윤석열 특검하라. 정권 바뀌면 특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전 윤석열 씨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사가 뭐 자기가 무슨 뭐 취임사였던가요? 뭐 네. 어디서서 뭐 적폐 청산, 네. 적폐를 청산하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폐 청산 정치 용어입니다. 그야말로 정치 용어예요. 법률가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가는 실정법이 어긋나면은 어긋난 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폐라는 표현 아주 정치 용어를 쓰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왜 저래? 아부를 해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닌 겁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도 마음속에 적폐 청산 자기가 칼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사표 내고 이번 내년에 선거에 나오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정 쓰고 싶다면은 그건 아닌 겁니다. 하여튼 그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자, 승리가 승리했다. 뭐 버닌썬, 장자연 이거 하노이 정말 깽판 난데 그렇게 문재인이 하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 네. 저기 장자연 씨 사건도요. 사실만 별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당시 하도 뭐 장자연이 뭐 번스 해서 나 머리 복잡했는데 저는 솔직히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별 나올 게 없어요. 솔직히. 네. 아니 너무 웃기는 게 또 윤지호가 또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다고 막 올라오고 정말 그게 너라나는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슬퍼요. 아니, 안타깝습니다. 오죽 네. 저기 그러면서 집안에서는 내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피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 나이에 맞았다고 그걸 또 올릴 수가 있는지 아유, 그게 바로 윤지호고 안민석이고 그런 이건 유치한 사람이 노란한 그 그렇죠. 이른바 모 의원들 네. 정말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예. 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자, 네. 네.